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름을 잘못 붙였다예요. 얘는 스포츠형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스포츠형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얘는 되게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즈니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면 괜찮을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필립스네요. 그래요. 오늘 또 필립스에서 저렴한 제품이 나왔는데 좀 쓸만합니다. 근데 되게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좀 제가 리뷰를 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쓸만한 그런 리뷰 결과가 나온 제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필립스에서 스포츠 헤드폰으로 나온 요 작은 저렴한 무선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 79,900원, 그러니까 8만원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저렴한 무선 이어폰입니다.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은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국산. 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애들이 많죠. 네, 많아서 거기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는데, 그래도 저렴한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조금 가볍게, 지갑을 가볍게 하면서 쓸 수 있을 만한 뭐 세컨용 또는 학생용 또는 그냥 출퇴근 시에 내가 귀에 꽂고 다닐 만한 그런 가볍고 작은 거 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괜찮을 만한 제품인데요. 태생은요, 스포츠형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요. 스포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필립스에서 스포츠 헤드폰으로 나온 5000 시리즈 스포츠 헤드폰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알아가 본데, 첫 번째는 스포츠형 무선 이어폰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뭐 리뷰를 좀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스포츠형 무선 헤드폰 이어폰으로 나왔습니다. 스포츠형 무선 이어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폐형입니다. 밀폐형이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 있습니다. 저렴한 모델이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고 8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그 그래핀 도포를 한 다이아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핀 도포를 한 것이 음질에 조금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전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3을 사용을 하고 LE 오디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AC 코덱을 기본, 또 LC3 코덱을 그 다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멀티 포인트 7시간의 사용 시간에 케이스에서 충전하면 2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IPX 5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도 스포츠형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 방수, 땀에 좀 강하다. 뭐 요거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립 패턴의 이어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 이어 팁이 자세히 보면 여기 약간 그립이 되게 돼 있어서 착용을 했을 시에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딱 막히는 느낌은 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팁에 조금 신경을 썼다. 그립 패턴에 이어팁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하고요. 특이한 거는 이런 스포츠형이다 보니까 팔걸이 뭐 이런 것들로 케이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가 두 번째 스포츠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저가형인데도 불구하고 앱 제어가 됩니다. 요새 중국산 제품들도 앱 제어가 되니까 뭐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79,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엔지니어의 입장, 또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바라본 이 이어폰, 요 금액대, 요 10만원 언더에 있고 완전 초저가는 아니지만 저가형으로 나와 있는 무선 이어폰들 중에서 이 제품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볍고 작은 착용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작아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착용감이 좋습니다. 좋은 거 이유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벼워서 좋고요. 그래서 이제 쿵쿵쿵쿵 걸리는 이 진동 같은 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잘 보게 되면 연골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귀에 넣었을 때 연골에 잘 장착이 되는 방식이라 스포츠형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뛰어다닐 때 그 충격음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연골에 걸쳐지니까. 그리고 또 착용감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이 이어 팁이 조금 특수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립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어 팁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가 편안하게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착용감은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상급에 속하는 조금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장점에 놓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의외였어요. 의외인 장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리적인 걸 바로 얘기하면, 스포츠형인데 왜 전체적인 음질이 좋지? 이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음질이요, 스포츠형인데 기대하지 않았던 음질이 나옵니다. 일단은 8만원 이하대의 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스포츠형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사운드가 별로 없어요. 과장된 사운드가 별로 없고 튜닝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음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걸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장점으로 톤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놨어요. 이거 들으면서, 아니 스포츠형이면 저음이 좀 쿵쿵쿵 쳐주고, 스포츠 하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짐에서 운동하면서 좀 들으려면 비트도 있고 좀 쿵쿵쿵쿵 거리는 사운드가 좀 잘 나오고, 밖에서 액티비티를 하거나 운동하면서 뛰면서 들을 때에도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가 일반적인 스포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이어폰, 헤드폰들이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플랫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하이파이에 좀 가까운 사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플랫한 상태에서 고음 쪽에 하이파이가 디테일이 좀 잘 들리게, 그래핀 도퍼가 되어 있는 다이어프램을 썼다고 했는데 8mm 드라이버가 의외로 고음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음 쪽이 하이파이처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저음 쪽은 과장되지가 않았어요. 전혀 과장되지가 않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40Hz, 30Hz까지 잘 들립니다.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약간 예상한 사운드가 전혀 아닌 게 나옵니다. 예상한 사운드가 전혀 아닌 약간 플랫한 성향의, 오히려 고음 쪽에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의외였어요. 의외였는데 일단은 장점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의외인 거, 스테레오감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스테레오감은 좌우로 소리가 쫙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악기 소리들이 음상적인 면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스테레오 와이드감도 좋고, 와이드한 상태에서의 악기 표현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스포츠형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리뷰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마지막 장점인데요. 장점은 얼마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스포츠형이라고 생각하고선 이 제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외였는데, 이게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요, 소리가 되게 깨끗해요. 히즈 노이즈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우도 되게 낮은 상태에서 소리가 되게 깨끗하게 나와요. 이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뭐에 어울리냐면, 일단 클래식. 요새 제가 유튜브 또 많이 보지만 애플 뮤직이 애플 클래식 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거를 좀 듣는데, 그 클래식에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되게 다양한 음반들이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클래식을 듣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 클래식에 잘 어울리고요, 재즈에 잘 어울려요. 클래식 재즈에 잘 어울리고, 거기에 부드러운 사운드,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곡들, 여성 보컬이나 부드러운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음악에 잘 어울립니다. 이 스포츠형이 맞나? 자, 그래서 클래식, 재즈,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음악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고음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좌우로 스테레오감이 넓으면서 이렇게 소리들이 정확하게 좀 보이는 그런 저가형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점 한번 들어가 보면, 단점은요, 첫 번째, 스포츠형인데 이어 후크 같은 귀걸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요걸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이 플라스틱 모양으로 연골에 장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다 스포츠형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포츠형이라고 보통 부를 때는 여기를 이어핀 같은 게 약간 귀걸이 같은 게 나와서 이 연골을 탁 잡아준다든지, 그래서 이어폰이 뛰는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착용감이 불편하냐?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딱 끼면 여기 딱 들어가기는 해요. 연골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스포츠형은 이거보다 더 과격한 상태에서 귀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잘 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형만큼 잘 걸려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형 맞나? 스포츠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귀걸이도 없고 스포츠형에 맞는 그런 기타 부속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요거는 그냥 단점이긴 한데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다 돼요. 노이즈 캔슬링 적당히 잘 됩니다.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적당히 잘 되는 편이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면 요새 보통의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의 성능이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가서 심지어 그래서 10만원 근처에 있거나 이런 7, 8만원대에 있는 애들도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이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옵니다. 요새 칩셋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통 수준이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생각보다 좀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고음을 조금 올려놨어요. 고음을 살짝 올려놔서 밖에 있는 소리들이 좀 깨끗하게 잘 들리도록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 노이즈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픽기하게 꼽아서 그런 거고요.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그래도 그냥,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그 아까 얘기한 장점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키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만 켜놓거나 뭐 아니면 그 없는 상태, 노이즈 캔슬링을 안 킨 상태, 그런 상태를 딱 놔두게 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해서 깨끗한 소리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딱 키면 뭐가 치 하고 노이즈 플로우가 올라와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그렇고,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를 아예 안 쓰는 아무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레벨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 소리 듣기 딱 키면 쓱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데 이 금액대에서는 그렇게 아쉬운 편은 아니에요. 이 금액대에서 아쉬운 편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 두 번째 단점에 놓고요. 세 번째 단점은요. 이거는 하면서도 이것도 약간 좀 어거지긴 한데, 이 금액대에서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 좀 어거지 넣었습니다. 이거 넣지 않을게요. 자, 근데 마지막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그 마지막 단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면 앱이 됩니다. 앱이 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앱에서 베이스 부스트나 뭐 이런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EQ로 여러분들한테 튜닝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제가 사용자 EQ를 딱 들어갔는데, 그 사용자 EQ를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확 무너집니다. 소리가 확 무너지고 베이스가 너무 많아져요. 네, 베이스 너무 많아져서 이거를 제가 거기에 있는 5밴드 EQ로 여러분들 튜닝을 하려고 했는데 튜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망가집니다. 요거는 펌웨어가 올라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안 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런 기능을 키지 않고 기본 프리셋으로 들어있거나 기본 아무런 그 EQ 기능을 키지 않았을 때 사운드가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좋아요. 아무 기능을 넣지 않은, 아무 EQ를 넣지 않은 사운드로 제가 앞에 했던 그런 리뷰를 했던 것이고요. 그 EQ를 들어가서 커스텀 EQ를 들어가지 말고 그냥 EQ 상에서 베이스 부스트 여러 가지 뭐 한 4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선택해서 듣기에 괜찮아요. 좋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사용자 EQ를 하는 순간에 소리가 너무 많이 뭉개져요. 사용자 정의를 딱 누르면 갑자기 훅 하고 소리가 뭉개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튜닝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이 금액대에 앱이 있는 애도 많지도 않고, 이 금액대에 앱으로 EQ를 조정할 수 있는 애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있죠. 중국의 모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 걔를 제외하고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새 기준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요거까지는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짧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에 있는 애 갖고서 막 열심히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품질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품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합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필립스의 스포츠 헤드폰 5000 시리즈의 마이크를 테스트할 텐데요.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상대편에 어떻게 들리게 될지 이제 전환해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스포츠 헤드폰, 필립스의 스포츠 헤드폰 5000 시리즈의 통합품질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면 상대편 쪽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필립스 스포츠 헤드폰의 5000 시리즈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는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 필립스 스포츠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필립스 이어폰으로 바꿔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립스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스포츠형으로 나왔고 이게 스포츠형이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 헤드폰 5000 시리즈의 마이크 소리이고요. 지하철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필립스의 5000 시리즈, 스포츠 헤드폰 5000 시리즈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합품질 어떠셨나요? 통합품질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고 싶어요.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름을 잘못 붙였다예요. 얘는 스포츠형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스포츠형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얘는 되게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한 음감형 이어폰이 맞습니다. 오히려 사운드는 하이파이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사운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음이 잘 표현이 되고 스테레오감이 되게 좋고 스테이징 안에서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저가형으로 음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이 클래식이나 재즈나 부드러운 음악이나 이런 섬세한 소리에 더 잘 어울리는 저가형입니다. 저가형에서 그런 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용도로 나온 앱니다라고 한다면 와, 이 금액대에도 그런 제품이 있군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장단점이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스포츠형이라고 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 라는 조금 애매한 스탠스가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되게 애매한 스탠스가 되면서 야, 이거 좀 이름 잘못 붙인 거 아니야? 이게 또 스포츠형으로 뭐 빨갛고 뭐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서 뭐 이게 레드 어워드도 받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레드 어워드도 받은, 디자인 어워드도 받은 뭐 이런 것들이고 착용감도 좋고 캐링 케이스 디자인도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스포츠형인가? 이거 빼고는 뭐 있나? 이거 빼고는 뭐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스포츠형이라고 얘기해야 돼? 방수되는 거 외에는 방수 웬만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타겟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스포츠형으로 간다면 아까 같은 이어 후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있다든지 더 귀에서 잘 안 빠지는 기능들이 있다든지 오히려 튜닝을 이렇게 고음 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다이나믹성을 살릴 수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베이스 부스트를 조금씩 더 집어넣어서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앱에서 베이스 부스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기본 사운드 자체가 되게 튜닝이 잘 돼 있고 하이파이 오히려 잘 어울리고 고음의 디테일이 되게 잘 들리는, 그렇다고 고음이 많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되게 튜닝을 잘 해놓고 고음의 디테일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드라이버를 채택했는데 이걸 스포츠형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컨용으로
출퇴근용으로 학생들이 좀 디테일하게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좀 괜찮은 이어폰,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 잘 돌아가는 그런 괜찮은 이어폰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때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8만 원대 괜찮은 사운드를 갖고 있고 음감 생활을 할 수 있을 수준의 무선 이어폰을 찾으신다. 그러면 내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가 조금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라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